자, 우리 학생들 반가워요.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다들 왔구나. 오늘 아주 재밌는, 아니, 좀 무서운 상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통째로 파산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어마어마한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봅시다. 생각해보세요. 개인이 망하면 뭐 법원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 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거대한 나라가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나 파산 선언하면 와,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죠? 도대체 누가 어떤 배짱으로 이 나라에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쵸? 바로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IMF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엄청난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우리 타임머신을 좀 타야 해요.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국제통화기금, 우리가 흔히 IMF라고 부르는 이 기구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IMF가 처음부터 지금처럼 막 위기 해결사 이런 역할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쭉 보세요. IMF의 변천사가 한눈에 들어오죠. 처음엔 그러니까 1944년 브레튼 우주체제 때는 각 나라 돈의 가치, 즉 환율이 막 흔들리지 않게 딱 잡아주는 뭐랄까 운동 경기의 심판 같은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1973년에 이 체제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IMF도 나 이제 뭐 해야 하지? 하는 정체성의 위기에 빠진 거죠. 그러다가 80년대부터 제3세계 국가들의 빚 문제에 슬슬 끼어들기 시작하더니 90년대부터는 아예 그냥 전 세계 어디서든 금융위기라는 불이 났다 하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지금의 해결사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IMF 하면 딱 떠오르는 별명이 바로 국제금융계의 소방수예요. 나라 경제에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빵 터졌을 때 내가 왔다 하면서 등판하는 그런 구원투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우리 미시킨의 화폐와 금융에서도 IMF의 이 역할을 엄청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최종 대부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Lender of Last Resort.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모든 은행, 모든 나라가 돈 못 빌려줘 하고 외면할 때 정말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어주는 유일한 희망,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과서에서도 딱 짚어서 얘기하죠. 멕시코 위기나 동아시아 금융위기 때 IMF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위기가 다른 나라로 번지는 걸 막았다고요. 실제 사례들을 보면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감이 와요. 94년 멕시코 패스와 위기, 그리고 이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아픈 기억이죠. 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때도 IMF가 등장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 2010년대에 유럽이 국가부도 위기로 막 휘청거릴 때 그리스나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을 도와주면서 세계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막는 방파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잠깐! 우리 학생, 아주 좋은 질문이야. 그래요. 지금까지 얘기만 들으면 IMF는 뭐 거의 경제위기계의 어벤져스, 슈퍼맨 같잖아요? 그쵸? 어려울 때 돈 빌려준다는데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말이죠.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면 경제학이 왜 있겠어요? 절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IMF의 역할에 대한 엄청난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과연 IMF는 순수한 구원자일까? 아니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도덕적 해이라는 괴물을 키우는 존재일까? 그 도움에는 과연 어떤 대가가 따르는 걸까요? 자, 여기서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좀 어렵게 들리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과속딱지를 끊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보자 친구가 에이, 괜찮아, 내가 내줄게 하고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부터는 아마 에이, 좀 밟아도 되겠지, 어차피 친구가 내줄 텐데 하고 더 쉽게 과속을 하게 될걸요? 바로 이거예요. 어차피 누군가 내 뒤를 봐주겠지 하고 믿고서 더 위험한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되는 현상. 이걸 경제학에서 도덕적 해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도덕적 해이 문제가 IMF를 비판하는 가장 핵심적인 논리예요. 우리 교과서에서도 아주 그냥 콕 집어서 경고하고 있죠. IMF의 최종 대부자 역할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에이, 망해봤자 IMF가 구해주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 때문에 정부나 은행들이 오히려 더 정신 못 차리고 더 위험한 도박 같은 정책을 막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어차피 문제 생기면 IMF 형님이 도와줄 거야 라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정부가 나라 살림을 아주 그냥 흥청망청 쓰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거 때 표 드려고 세금 막 깎아주고 갚을 능력도 없는데 빚내서 막 돈을 뿌려대는 거죠. 나중에 문제 생기면 IMF가 해결해 줄 테니까요. 와, 이거 정말 심각한 부작용이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도덕적 해이 문제도 골치 아픈데 IMF를 둘러싼 또 하나의 거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IMF가 돈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다는 점이에요. 이건 비유하자면 의사가 환자한테 이 병을 고치려면 이 엄청나게 쓴 약을 무조건 먹어야 합니다 하고 처방하는 것과 똑같아요. IMF가 빌려주는 돈에는 항상 꼬리표가 붙어요. 그 이름은 바로 듣기만 해도 고통스러운 긴축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뭐냐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정부한테 지금부터 허리띠를 있는 힘껏 졸라매세요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들한테 쓰던 복지 예산 확 줄이고 세금은 올리고 잘 돌아가던 공기업도 민간에 팔아버리라고 하죠. 물론 목표는 경제체제를 튼튼하게 바꾸자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당장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서민들 삶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 이 쓴 약이 과연 옳은 처방이냐 이걸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IMF의 역할은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쪽 면을 보면 금융 시스템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든든한 소방수의 얼굴이 보이죠. 그런데 동전을 탁 뒤집어 보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국민들에게는 혹독한 고통을 요구하는 저승사자 같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영웅이다, 악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세계 경제에서 가장 복잡하고 논쟁적인 존재, 그게 바로 IMF입니다. 자, 오늘 우리 IMF라는 아주 거대한 퍼즐 조각을 한번 맞춰봤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골치 아픈 얘기를 해야 할까요? 그건 말이죠. 바로 이런 큰 그림, 거시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진짜 금융 천재가 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꿰뚫어보는 열쇠죠. 여러분, 매일 뉴스에서 환율이 어떻고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채권 금리가 어쩌고 이런 얘기 듣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끈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 중 하나가 바로 IMF 같은 기관이라는 거죠. 이 연결고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금융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아, 교수님, 너무 복잡해요. 쉽죠?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기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미시킨의 화폐와 금융 같은 탄탄한 교과서를 통해서 기본 원리를 제대로 깨고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죠. 압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저 경제학 장박 사랑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모두가 이 복잡한 금융세계의 흐름을 읽는 진짜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라고 이 박사님이 보장합니다. 알겠죠? 자, 오늘 다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